오늘의 첫 번째 뉴티스입니다. 이재명의 경제 강국, 실용적인 시장주의의 효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차영주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면 K반도체 매수세가 좀 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호조 때문일지 다양한 시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그 공약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더 키워갈지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달성한 그러한 순풍의 영향을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기대감, 여기에 엔비디아 훈풍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그리고 HBM 시장, AI 시장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근데 반도체 역할을 지금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국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오늘은 SK하이닉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만 원 넘어선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저는 시간차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오늘 새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날 보통 주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줬을 때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주문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도는 내일 정도면 외국인들 주문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5,000포인트 시대를 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살 것은 삼성전자다. 이러한 포인트로 삼성전자를 보는 것은 인정. 그렇지 않고 내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엔비디아 훈풍에 따라서 보려면 하이닉스로 국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반도체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주에 관해서 각 기업들의 다른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차를 두고 삼성전자 역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창대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상승은 기대감이 많이 불어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었던 과제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좀 큰 또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해소됐다라는 점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우량주들이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앞서서도 이제 뭐 반도체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HBM 분야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AI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놓고 봤을 때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나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뭐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솔트록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공략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또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진입을 좀 노려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하이닉스 쪽에 관한 긍정적인 시장의 시선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AI 100조 투자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성에 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증시와의 연관성들도 좀 짚어주시죠. 100조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도 100조를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100조 5,000포인트 이것은 하나의 아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747,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아젠다지 이것을 이제 딱 정확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는 시각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을 바로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들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처음에 인물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공약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지금 공백기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약과 정책은 조금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고 났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독거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조가 너무 허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공약집에 나온 것이고 이 공약집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목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될 것은 한 2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통령한테 정책적인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얼마만큼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게 2025년, 2026년에 어떻게 분산돼서 들어갈 것인가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100조 5,000포인트 뭐 말했으니까 이제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AI에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10대 공약 중에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AI밖에 없다. 그렇다면 AI를 봐야 된다. 그러면 AI 하드웨어를 봐야 되냐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강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한 투자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보시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이냐 하드웨어 쪽에 관해서는 하드웨어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대 대표님께는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이제 증시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투자자분들에게 좀 짚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하실까요? 일단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 쪽이랑은 조금 결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기업 친화적으로 가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많이 뭐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증권시장이 이제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가가지고 이 제도를 좀 성숙화시키는 관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 증권시장 자체가 아직은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그 필요성을 어필했던 만큼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얘기했던 거, 우리 뭐 유상증자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원성을 샀던 그러한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도 어느 정도 언급을 또 한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다든지 일정 정도 요건을 통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이제 생각해 왔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뭐 상장을 좀 무더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약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얘기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 결에 따라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증권주들의 이제 강세가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배당이 높다라고 해서 잘 간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보기보다는 원래 이제 기업의 배당이라는 것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배당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는 기업이 배당 성향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제가 발굴한 게 한 K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배당 성향이 120%가 넘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라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이익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좀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이 막 8, 9%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배당주 ETF들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5% 정도로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뭐 5% 이상이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중심 있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데 배당 수익률도 6%가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배당 성향도 준수하고 더 늘어날 거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 이런 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좀 수혜를 기대해봐도 되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차영주 소장님께도 짧게만 포인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 책임이죠. 이사회가 이제 회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했던 걸 이제 주주들에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열어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반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제 우리가 이미 국회를 한 차례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들의 의무가 주주들에게도 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표적인 대주주 전행 이런 부분들이 막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이제 선진 증시로 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